자, 먼저 그 법적, 그다음에 제도적 그 발자취를 한번 찾아봄으로써 저희가 함께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3년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평생교육이라는 개념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선언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실천적 영역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했던 시절은 1977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국사회교육협회의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에 관한 전국 세미나를 통해서 기존의 그 일제시대부터 연결되어서 왔던 사회교육을 넘어서 평생교육의 시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978년도에 그때 당시 문교부 정책연구 과제 중에서 평생교육 관계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평생교육에 한 단계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헌법에 그 진흥성을 명시를 한 이후 1982년도에 드디어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혼동돼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제시대 이후에 어떤 그 학교 교육 위에 나머지 교육 영역을 사회교육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82년도에는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이제 규정이 된 것이 이때가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국가가 평생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진흥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 이 사회교육법은 한국의 그 평생교육 제도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요. 평생교육 전문가 자격 인정을 위한 국가 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역할이 선언적 수준에서 멈추고 있다라는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선언적 수준으로 되어 있는 이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 기관, 어떠한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갈 것인지 즉 추진 체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한글을 가르친다라든지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념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이 1982년도 사회교육법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생교육에 우리 현대와 같은 그런 개념을 담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드디어 대통령 자문교육개혁위원회에서 평생교육법이 입법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에 약간의 그 다른 개념이 있었는데 어떤 국가가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진행했던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에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진행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교육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평생교육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95년도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99년도에 드디어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아래에 초중등교육법,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대학과 관련된 상급기관인 고등교육법, 그다음에 평생교육법이라는 법 체제를 정비해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학습 휴가, 학습비 지원에 관한 그 사항들을 신설을 해서 기존에 이러이러한 것이 사회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사회교육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학습을 위한 휴가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됨을 필요성을 얘기를 제시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 것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시설의 세분화에 대한 부분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교육과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기간, 그다음에 지자체 안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기간,
그다음에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 시설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학습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평생교육,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기본 개념은 사회교육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대두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먼저 사회교육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어서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이라고 해서 최초로 제정을 하게 되나 거기 세부에 담고 있는 이념과 진흥을 위한 과정들은 사회교육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그 법명을 바꿨다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선언적 의미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조항들을 담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 이후에 근 2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하게 되므로 평생교육 그 현장에 있어서는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